범고래.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냉혹한 범고래. 여러분들은 범고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영화나 유튜브나 여러 매체에서 범고래들을 마주칠 수 있죠. 겉모습만 보면 그냥 멋있게 이쁘게 생긴 그런 동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그렇게 가볍게 볼 동물이 아닙니다. 영어권에선 킬러 웨일이라 부르고 학명은 오르카누스 오르카, 죽음을 부르는 자, 여담으로 영화 조스에 나오는 상어 잡는 배 이름이 오르카라고 합니다. 킬러 웨일. 왜 킬러 웨일이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이 범고래는 말이죠, 평균 길이 6m에서 8m, 평균 무게 6톤, 최대 악력 3톤, 여기다 수치로 표현하기 힘든 엄청난 운동 능력까지. 우선 이 범고래는 최고 시속이 60km입니다. 수중 생물 중에 최고 수준인 것이죠. 가장 좋아하는 기술은 몸통 박치기입니다. 빠르게 헤엄쳐서 동물에게 몸으로 들이받는 거죠. 그리고 꼬리치기, 숨모시게 누르기,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점프력 또한 어마어마하죠. 이 엄청난 점프력을 이용한 까라문개기, 돌고래를 문 상태에서 7m 이상 점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다사자 같은데요? 무튼 이 바다새들은 점프해서 잡아먹고 가오리가 땅에 붙어 있으면 공기를 주입해서 떼어먹습니다. 굉장히 지능적이죠. 새도 먹는구나, 얘네들이. 최강의 어류 백상아리도 그저 생선 반찬입니다. 그마저도 백상아리의 간만 빼먹고 버릴 때가 많습니다. 백상아리 간은 이제 스쿠알렌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들도 많이 먹는 거죠. 건강 보조식품으로. 또 이 돌고래가 대단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세계 모든 바다에 적응해 산다는 것이죠. 남극에 사는 무리는 펭귄을 냠냠하고, 북극의 무리는 북극곰까지 먹는다고? 북극곰을 냠냠. 이동 생활하는 무리는 뷔페식으로 전부 다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런 신체 능력에다 초음파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돌고래들의 초음파는 수천 미터 떨어진 물체를 포착하고 멀리 떨어진 상대와 얘기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초음파를 응축시켜 발사해 사냥용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사진에 보이시는 장면은 백상아리 약점인 배때기에다가 초음파를 쏴서 기절시킨 모습입니다. 표범이 보입니다. 이 표범을 사냥할 때 돌고래들은 굉장히 지능적인 사냥을 합니다. 스스로 모여서 3355 모여서 파도를 만들어서 이 표범을 떨궈서, 유빙에 있는 바다 표범을 단체 수영으로 파도를 만들어서 떨어뜨리는 모습입니다. 이 지능도 엄청난 돌고래, 범고래죠. 돌고래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IQ 80 이상에 빛나는 이 범고래들은 방언까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많은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범고래들은 자신의 노래를 만들어서 유행을 시키기도 하고 그걸 표절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 역할 분담이 완벽한 무리 생활을 하는데 동료에게 참견, 배신, 동맹에 이중동맹까지 맺는 아주 정치적인 동물이며 이를 위해서 선동과 거짓말까지 한다고 합니다. 먹이를 재미로 잡아서 가지고 놀다가 풀어주기도 하고 이 범고래들은 정말 자위행위도 계획적인 강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암컷이 폐경 후에 수십 년간 생존하는 포유류입니다. 인간이랑 굉장히 흡사하다고 보실 수 있죠. 저도 예전에 봤었는데 이 보거가 독이 있잖아요. 보거를 무슨 아편 마냥, 마약 마냥 이 보거 독을 빨아먹고 그 독에 취해서 이 마약처럼 즐긴다고도 하더라고요. 그건 돌고래야? 범고래도 할 수 있겠지. 돌고래나 범고래나 종이 한 장 차이지 뭐. 이렇게 단순한 동물 이상의 면모를 보여주는 범고래. 그중 가장 놀라운 점은 다른 야생동물들과는 다르게 인간을 인식할 수 있고 인간은 절대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과거 범고래가 인간을 공격했을 때 학살당했던 경험을 자손들에게 전수했기 때문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죠. 인간 다음으로 똑똑한 동물이 인간은 더러워서 안 건드린다니 참 아이러니하죠. 인간은 못된 일진놀이 빨리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범고래를, 똑똑한 범고래를 수족관에 가둬서 어린 긴 수염고래가 엄청 크잖아요. 박치기로 차단하는 범고래, 몸통 박치기로 기절한 백상아리를 끌고 가는 범고래, 돌고래에게 몸통 박치기를 시절하는 범고래. 근데 이거 글 쓴 분이 약간 범고래 빠 같아. 약간 범고래 덕후네. 사진들이 좀 많네. 자, 이 새를 먹는 장면입니다. 와, 꼬리치기 해가지고 날아가는 거 봐. 어떻게 보면 범고래가 가장 최상의 포식자가 맞겠네요. 가오리 같은 경우도 그냥 밑에 쓱 지나가다가 꼬리치기로 해가지고 날려버리네. 기절시켜버리고. 근데 얘네들이 인성이 존나 개빠은 게 자기들이 먹을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지나가다 깡패짓을 한다는 거죠. 가오리네? 바로 꼬리치기. 못 참지 이건. 히히히히. 기절했어? 몰라? 이러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바다에서 유유하게 헤엄치고 다니면서 와, 정말 인성 쓰레기네요. 씨발 새끼들. 걸리면 죽여버려야겠다. 개새끼들. 저 범고래 대처리 호처리급 아니냐 미움치겠더네. 야, 이거 거북이도 괴롭히네. 거북이 잡아다가 주둥이로 막 돌려가지고 헤헤헤 재밌다 어지럽지 개새끼야 헤헤 뒤져. 와, 다시 태어나면 범고래로 태어나고 싶다. 늘 학살하는 인간. 깡패네요. 바다의 깡패 범고래였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좀 미스테리 없을까? 재밌는 거 하나 추천 좀 해주세요. 없어요? 후쿠시마 정화조 의문사 사건, 요거 한번 볼게요. 이거는 보라고 만든 거야, 잘하고 만든 거야? 이거는 패스.
사이코패스 테스트. 사이코패스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안 볼게요. 세상이 시뮬레이션일 가능성. 요거 볼게요. 참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가설을 보도록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이 시간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일 가능성, 가설을 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매트릭스 보셨나요? 이 매트릭스의 줄거리는 우리가 알던 세상이 사실은 컴퓨터 시뮬레이터였고, 주인공이 깨어나 보니 실제 지구는 기계들이 반란에 성공했고 인간들은 기계들의 배터리를 위한 에너지로 사육되고 있었다. 인간들이 모두 시뮬레이션의 가상세계에 갇혀있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살고 있다. 자, 이 매트릭스 세계에서 그런 의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이 우주도 시뮬레이션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우주라는 개념은 최소 크기가 있습니다. 모니터에 있는 점 하나를 찍으면 이 점 하나가 픽셀이라고 합니다. 픽셀. 화면 단위죠. 컴퓨터 디지털 정보 역시 0과 1로 되어 있는 디지털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주도 플랑크 길이라고 부리는 최소 크기가 있습니다. 자, 독일 과학자들이 양자화된 스핀 파동으로 작지만 공간, 시간 결정을 만드는데 성공을 하며 시간과 공간도 픽셀처럼 측정하고 만들어지는 단위의 개념. 이거 굉장히 과학적으로 접근했는데 뭔 소린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는 좀 이거는 뺄게요.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존나 이거 좀 복잡하네. 나 이런 그 전문 용어 나오는 거는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최소 파이까지 알기 때문에, 원주율까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다른 거 없나요? 랄프 씨 뭐 추천 좀 해주세요. 뭐 말이 없어요. 니네 검토 안 했죠? 검토했습니다. 그럼 뭐가 재밌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보고 주는 건데 솔직히 이게 이 정도였다면은 글쎄요. 백지영에서 누가 보시죠? 백지영? 알겠습니다. 매치테이크에서. 제가 봤던 연예인, 여러분들이 이제 연예인들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푸는 공포 어떤 특집, 네, 공포 특집에 나왔던 그런 연예인들이 푸는 귀신 이야기. 저는 참 연예인들이 푸는 이야기를 좋아해요. 본인들이 스스로 직접 겪고, 사실 귀신들이 좋아하는 곳이 이제 가수들이 녹음하는 녹음실이라든지 이런 곳, 네,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다고 알고 있고, 연예인들이 또 굉장히 무수히 많은 또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예, 여러 곳에 또 이렇게 가서 일 때문에 자기도 하고, 또 굉장히 좀 일반인에 비해서 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연예인들의 공포썰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원탑이라고 생각되는 이 백지영 씨의 공포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영상으로 봐야 진짜 소름 돋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별게 아닐지라도, 뭐 별거 없네 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제가 이 썰을 풀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존나 재밌는데 코트야? 왜 이렇게 호들갑 떨어? 라고 하신다면 나중에 영상으로 직접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카페에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요, 보시기 바라겠고, 완전 백지영 채널에서 백지영 씨가 직접 본인이 겪었던, 어렸을 때 겪었던 그런 귀신 썰에 대해서 푸는 이야기들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일이었어. 난 그 당시 클라리넷을 불렀어. 클라리넷. 이 악기를 배정받고 난 다음에 이 클라리넷을 1년 동안 가장 잘 부르고 이 테스트를 해서 잘한 사람이 시험 결과에 결정되는 이 자리 배정, 그러니까
그 합창단 말고 뭐라 그러지? 그 뭐 합주할 때 이제 상석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 배정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실력별로 이렇게 앉게 되나 보죠. 자, 적어도 나는 메인보다는 세컨드 정도는 하고 싶었어. 그래서 클라리넷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밤늦게 연습을 못 하잖아. 그래서 밴드부 연습이 끝나고 집에 와서 그 상가 2층에 피아노 학원이 하나 있었거든. 학생들이 다 끝나고 나면 8시 때쯤 됐었던 걸로 기억해. 그래서 내가 8시에서 10시 피아노 학원을 대여해서 악기를 연습을 했었어. 거기서 뭐 라면도 먹고 막 그렇게 하다가 점점 배가 아프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상가 화장실에 갔지. 상가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복도가 이렇게 돼 있다 치자. 연습실은 여기 있어. 이렇게 디귿자로 돌아가면 화장실이야. 디귿자로 이렇게 돌아가면 화장실이야. 상가 건물이야. 연습 중에 내가 너무 배가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딱 왔는데, 내가 한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불이 탁 꺼진 거야. 소등이 된 거지. 갑자기 밝은 데 있다가 소등되다가 소등이 돼버리니까 앞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벽을 이렇게 짚으면서 화장실을 향해 난 갔어. 겨우겨우 화장실 앞까지 갔네. 근데 화장실을 도착했는데 화장실 안쪽에 문이 열려 있고 저 끝에 벽 쪽에 창문이 있으니까 얼추 화장실 문은 보였거든? 그래서 첫 번째 칸은 안 들어가고 화장실 두 번째 칸에 들어갔어. 근데 살짝 문이 열려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오빠 마무리 3만원. 급하니까 전자레인지 잠깐 꺼놔야겠다. 바지를 열었어. 그 당시 바지를 입고 있었거든. 그리고 문을 딱 열었는데 근데 내 눈에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였었어. 정말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이제 바지를 내리고 뒤로 돌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누가 청바지를 이렇게 움켜잡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소리를 확 질렀지. 으악!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 아무도 없는데. 상가가 아무도 없는 그 상가에 내 비명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었어. 그래서 내가 다리를 이렇게 하면서 탁 놨었거든. 내 청바지를 잡았던 그 손을. 근데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나 아직도 생각나. 내 바지를 움켜잡던 것을 탁 쳤는데 그때 난 분명히 그 소리를 들었어. 손톱에 청바지가 뜯기는 느낌. 청바지 뜯겨 나가는 소리 알지? 탁탁탁탁 하면서 청바지 뜯기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너무 놀래서 얼른 뛰어나와가지고 너무 어두우니까 벽에 내가 딱 기대가지고
화장실 문을 계속 째려보고 있었어. 근데 그때 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더라? 그래가지고 아, 다행이다.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갑자기 들어가니까 놀라셔가지고 이제 나오시겠구나. 저 사람 나오면 들어가야지. 근데 5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안에 사람이 안 나와. 분명히 내가 째려보고 있는 그 문 말고는 화장실에 나갈 수 있는 그 문이 없어. 화장실 출입구는 단 하나야.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30분 동안 있다가 너무 소름이 돋아서 아저씨! 하고 소리를 질렀어. 지금까지 상가에 있는 사람 누구냐고 겁나 욕을 하면서 올라왔어. 아저씨, 저 피아노 학원 얻어가지고 연습하는 학생인데 여기 지금 이상한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까 다 확인하고, 근데 아저씨가 내가 아까 다 확인하고 문 잠갔는데 무슨 사람이 있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화장실 불 탁 켜고는 하나씩 문을 열어봤어. 근데 사람이 없어. 그 다음 날부터 연습실 안 나갔어. 그리고 그 청바지도 버렸어. 나 고등학교 때, 근데 그 사실은 이거 얘기해도 되나? 거기 음마상가거든. 그 다음부터 연예인 생활하면서 내가 절대 음마상가를 못 가겠는 거야. 어때? 이거 진짜 나한테 듣는 이야기보다 백지영 씨가 하는 그 썰 푸는 게 진짜 무섭더라. 그러니까 나는 그 강도를 솔직히 모르고 귀신이 있다고도 안 믿지만 정말 이 귀신을 봤던 그 사람이 어떤 썰을 풀 때 이게 주작이겠구나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만 하고 그러잖아. 근데 얘기하는 게 너무 리얼한 거야. 이분이 호들갑 떠는 게 아니라 나 보다가 너무 소름 돋더라고. 그래서 내가 연예인들 공포썰을 좀 좋아해. 30분을 기다려도 안 나온다 이거는 주작이라고. 근데 그럴 수도 있다고 봐. 불도 안 켜지지. 거기도 핸드폰도 없었지. 사람이 나오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30분이 지나도 안 나온다. 이거 사람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야. 제발 내가 겪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거지. 아, 물론 조금 뭐 이게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 좀 MSG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난 그래도 이 썰이 굉장히 좀 무섭더라고. 그래서 준비를 해봤고요. 음마상가. 자,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이런 거 있으면 좀 앞으로 좀 준비 좀 해줘라 너네가. 연예인들 공포썰. 앞으로 연예인들 공포썰 좀 풀어줘야겠구만. 자, 다음 볼게요. 미스테리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게 전부야? 네. 찾고 있어요. 존망한 거 아니야 이거? 계속 찾고 있어요. 지구 2배. 이거 그때 내가 하려다가 때려쳤던 거 아니야 랄프야? 길어가지고.
이거 너무 길어. 병신 같아. 그리고 가독성도 쓰레기야. 노예들의 실상. 자, 흑인 노예 이야기가 드디어 나오네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었죠. 내가 귀신이 없다고 믿는 이유는 지구상에서 가장 이 모진 핍박과 어떤 그 한이 서려 있는 민족은 단연코 흑인이다.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흑인 노예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봤어요? 봤던 거예요? 어떤 거 아닙니다. 봤던 거 아니야? 네. 못 봤어? 오케이, 그냥 시작할게요. 자, 이 흑인 노예들이 받던 취급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인 노예를 볼 때 정말 이 백인들이 너무나도 이 잔인했던 것은 정말 사람으로 보지 않고 똑같이 생겼지만 이 노예로서 최고의 가치를 매기기 위해 이 신체의 특징을, 이 신체를 정말 옷을 홀딱 벗겨놓고, 남자건 여자건 옷을 홀딱 벗겨놓고 이렇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신체 검사하듯이,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갈 때 신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구 상태, 뭐 입도 벌려보고 이빨은 몇 개 있고 이빨이 썩었는지도 보고 그런 것들로 상품 가치를 정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다산이 가능한 젊은 여성 노예가 가장 비싸게 팔려요. 거의 가축 취급을 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이 다산이 가능한 젊은 여성 노예는 정말 비싼 가격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제 뭐 새끼치고 해가지고 계속 굴릴 수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경우 강제로 분리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죠. 영화 노예 21년인가? 노예 12년인가? 그 영화 보시면 아주 디테일하게 잘 나와있더라고요. 그 영화 아카데미 상도 받은 그 영화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보셨겠지만. 자, 노예의 삶이 힘들 걸 알면서도 아이를 함께 사달라는 엄마의 절규가 있었다 그래요. 저 정말 일 잘할게요. 저 정말 잘할 수 있고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뭐든지 할게요. 밤낮 안 바꾸고 정말 잠도 안 자고 열심히 할게요. 제발 우리 아이까지 같이 데려가 주세요, 주인님. 이렇게 했다고 해요. 당시 남부신문에 흔했던 노예 판매 광고. 소녀노예 이렇게 해서 가격도 나오고, 흑인의 연대를 우려했던 백인 농장주들은 정말 잔인하게도 이 가족들을 떨어뜨려 놓기로 합니다. 얘네들이 이제 봉기를 해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도망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 중 일부를 다른 농장주에게 판매를 하면서 노예 1인 노동량은 목화 약 130kg를 수확해야 합니다. 이 할당량이라는 게 있어요. 목화 130kg을 수확을 해야 하는데, 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시 가해진 매서운 채찍질. 이 채찍질은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그런 채찍을 때렸을 때 살이 부어오르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따갑고 살이 부어오르고 뭐 마데카솔 좀 바르면 낫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살을 찢어요. 이 채찍은 살을 찢습니다. 사람이 아닌 가축 취급을 하며 이 노예들의 등을 보면 이 채찍에 맞았던 흔적들이 있죠.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많은 것을 얘기해주는 이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살이 찢어진 자리에 이게 아물고 나면 또 때려서 또 찢어놓고 때려서 또 찢어놓고 하면서 등이 저렇게 흉물스럽게 변하게 된 거죠. 가족과 헤어짐은 물론 신체적 학대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결국 도망을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흑인 노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다 맞아 죽느니 차라리 도망치다 잡혀 죽겠어. 도망치다 잡혀온 노예는 어떻게 될까요?
가혹한 폭력과 강력한 올가미로 더 큰 학대를 당하게 되는데요. 도망친 노예에게 채워지는 방울 올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이 방울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는 것이죠. 이걸 실제로 차보면 살짝만 써봐도 무겁고 답답한 그런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노예의 도주를 인지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죠. 실제 도망치다 잡힌 흑인 노예의 사진입니다. 뛰지 못하게끔 한쪽 다리에 이런 장치를 가해 놓는 것이죠. 여러 장치에도 불구하고 도망치는 노예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리고 1850년에 도망노예법이 강화가 됩니다. 이 노예뿐만 아니라 도주를 방조하거나 도와준 일반인들도 처벌한다는 법규가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이 도망치는 노예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 미국판 추노도 성행을 합니다. 도망친 노예를 잡아서 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하는 악행은 하나 또 있습니다. 노예가 아닌 그냥 일반 흑인을 잡아와 노예라고 우겨서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노예 사냥꾼들도 있다는 것이죠. 해방된 노예를 또 다시 가서 잡아서 남부로 이송을 합니다. 거의 인신매매 수준인 것이죠. 도망친 노예인지 여부를 판결했던 행정관들은 어땠을까요? 농장주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주는 대신 $10를 받고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계속 망쳐왔습니다. 여러 사람의 인생들을. 그리고 노예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주는 대신에 $5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5를 받고 흑인 노예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줄까요? 아니면 농장주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주겠습니까? 당연히 $10짜리 농장주들의 의견에 좀 더 힘을 실어주겠죠. 정말 $5에 팔아넘긴 이 양심, 170년 전에 버젓이 벌어지던 사건들입니다. 자, 그런 정말 무지막지한 이 미국의 역사를 끝낸 인물이 바로 그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이죠. 이 미국이 산업화가 일어나며 노예제도를 폐지한 것과는 달리 남부에서는 법을 쌩까고 계속 노예제도를 유지하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비인간적인 노예제도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심지어 자유의 몸이 되어 자유민이 된 북부에 거주하는 흑인들도 온갖 불법적인 수단으로 다시 노예로 굴러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북부에 거주하고 있는 흑인 자유민이 다시 남부에 팔려가서 노예로 굴러떨어지는 신세가 된 이야기를 소재로 담은 영화가 아까 말씀드렸던 브래드 피트가 제작했군요. 이 영화를 2014년작 영화인 노예 12년입니다. 예,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 떴길래 다시 한번 봤는데도 참 정말 정말 참혹하게 짝이 없더라고요. 이 영화에 나오는 어떤 그 여자 배우 그 여자 역할이 굉장히 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예. 가장 일도 잘하고 가장 정말 노예로서 이 농장주에게 큰 수확을 안겨다 주고, 이 할당제에서 한 번도
그 할당량 이하를 채워본 적이 없었던, 그래서 모든 노예들에게 좀 본받음이 되라고 했던 그 여자 그 역할이 있었는데, 이름이 아직도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농장주가 그 여성을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성적으로 학대하고 강간하고. 와이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이 자고 있으면 이 랜턴을 들고 와요. 랜턴을 들고 와가지고 애들 자고 있는지 쓱 봐요. 예, 패스이죠. 이름이 패스였을 거예요. 패스. 네. 그래서 조용히 데려옵니다. 조용히 데려와가지고 그 아마 그 역할, 농장주 역할이 마이크 패스밴더였는데 진짜 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논에서 강간하고 그 달밤 이게 참 그 휘황 그 뭐 청하게 떴다 그러나 달밤을 달이 비춰지고 있는데 거기서 울면서 이렇게 당하고 있고 무표정으로 그런 장면들. 예. 휘영 뭐라 모르겠다. 무튼 예. 그런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너무 안타까웠던 게, 너무 좀 마음 아팠던 게, 이 주인공이 이 북부에서 끌려온 억울한 이제 누명을 쓴 흑인 노예였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편지를 보내서, 지인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사람은 흑인 노예가 아닙니다. 잘못 잡혀온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자유인입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농장주에게 따져요. 그렇게 해가지고 데려가는 그 와중에 그 패시라는 그 여자, 학대받던 그 노예가 제발 자기도 데려가달라고, 나 좀 제발 데려가달라고, 제발 가지 마세요. 좀 잘해줬었거든요, 이 주인공이. 근데 갈 때 그 눈빛을 잊지 못하겠어요. 예, 그 아카데미 수상 받은 영화고,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참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네,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가 다 스포해놓고, 아니 그거 말고도 엄청 많아. 그리고 패시 잡혀왔을 때, 야, 너 일로 와, 네가 채찍질해. 그래가지고 노예끼리 서로 그 때리는 거야, 채찍질을. 패시 미안해. 휘우치, 휘우치, 휘우치. 정말 잔인한 영화입니다. 예, 노예 12년 꼭 보세요. 다른 거 혹시 있나요? 새로 업데이트 되나요? 랄프씨? 네, 새로운 좀. 오케이, 알겠습니다. 너 몸 많이 아프냐? 아니요? 많이 멀쩡해졌습니다. 아 진짜? 예. 자고 나니까 괜찮았어? 하루만 지나면 멀쩡해집니다. 그럼 너도 저기가 좋은가 보다, 면역력이. 애들 3차 맞고 왔거든요. 자, 봅시다. 인류로 치면 구석기 중기 정도까지 지난 원숭이 무리. 요거 재밌겠다. 요거 재밌겠네. 보도록 할게요. 좀 짧아요. 상당히 짧네요. 자, 이 화면에 보이는 원숭이, 이 원숭이 이름은 카푸친 원숭이라고 합니다. 카푸친 원숭이. 그 얘가 사는 지역에는 이런 특이한 모양의 바위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특이한 모양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이 장면, 마치 이 혹성 탈출의 첫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이 카푸친 원숭이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구멍 뚫린 납작한 돌들은 이 카푸친 원숭이가 야자 열매를 깨는 절구판이에요.
네. 이 어른 원숭이를 보고 따라하는 아기 원숭이들도 있습니다. 이 아기 원숭이는 도구 선정에 실패했어요.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이죠. 잘 익은 야자를 고르고 껍질은 까서 버리고 이제 속껍질이 남았습니다. 이걸 양지 바른 곳에 일주일 정도 말려요. 그러면 열매가 바싹해져서 잘 깨집니다. 이 태양빛에 태양빛이 놔두면 이 열매가 바싹바싹해진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는 거죠. 물론 이 단계에서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 바싹해진 이 열매를 돌로 쳐서 깨서 먹는 건데 이 돌을 잘 다루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이 모든 과정을 숙달하기까지 최대 8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돌을 깨서 이 열매 까기용 뗀석기를 만들어서 쓰고 간단한 의사소통을 하는 그들의 언어가 또 있다 그래요. 음식을 저장하고 말리는 방법까지도 터득을 했습니다. 수컷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무리 사회를 이루고 있고 지도자가 있고 동굴에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이 카푸친 원숭이. 예. 혹성 탈출이 약간 떠오르는 그런 내용이네. 다른 거 볼게요. 이거 너무 짧다. 실존했던 거인섬 마르티니크? 거인섬? 거인들만 사는 섬? 요거 재밌겠다. 일단 서프라이즈라면은 못 참지. 서프라이즈 못 참아. 근데 존나 짧네 이것도. 왜 이렇게 짧은 것들만 있는 거야? 일단 볼게요. 자, 실존했던 거인섬 마르티니크라는 섬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1952년 프랑스의 한 과학 잡지에 실린 충격적인 글이 있었습니다. 이 섬 마치 동화 속 거인국 같다. 2m가 넘는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다니 신기하다는 듯 나를 내려다보았다. 카리브해에 위치한 마르티니크 섬이라는 곳인데요. 이 1948년부터 10년 동안 실제로 존재했던 한 섬에 대한 기록입니다. 1952년 마르티니크 섬에 발을 내딛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베르 마지리트였고요. 이 로베르 마지리트는 생태환경 전문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또 섬에 살고 있는 성인 남자들의 키 2m에 육박하는 이 마르티니크 섬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 살고 있는 여자들, 전 세계 어느 여자들보다도 장신이었다고 얘기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자, 1950년대 마르티니크 원주민들의 평균 키를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조사를 해봤는데 남자가 1m 90이었고 여자는 1m 74였다고 합니다. 같은 시기 유럽인들의 평균 키는 남자의 키는 이 마르티니크 원주민 여자 평균 키와 딱 1cm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유럽인들의 평균 키는 1m 75cm, 여자는 1m 63cm였습니다. 남자의 경우 15cm, 여자의 경우 11cm나 더 컸던 마르티니크 원주민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르티니크 섬의 서식하는 동식물의 성장 속도도 다른 섬에 비하면 매우 빨랐던 것이었죠. 믿기지 않겠지만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포도라는 작물이 열매가 4개월마다 한 번씩 열렸다고 합니다. 이 포도송의 크기도 3배 이상 컸어요. 20m 자라는 단팔수 나무는 이 마르티니크 섬에서는 40m까지 자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개미는요, 보통보다 8배 이상 거대했죠. 이 마르티니크 섬에 있는 모든 동식물은 우리가 알고 있던 크기와 달랐습니다. 고양이만한 쥐까지 목격이 되고 평균 길이 10cm에 가까운
토케이 게코 도마뱀은 4배 길이였습니다. 50cm에 육박하는 그런 크기였죠. 이 모든 생물체가 4년 전인 1948년 전부터 급격히 성장을 한 것인데 1948년부터 전부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로베르의 기사는 프랑스 유수의 과학 잡지에 실리게 됩니다. 이 과학자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마르티니크 섬으로 급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사를 위해 마르티니크 섬에 머물던 과학자들의 키가 갑자기 자라났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조사단의 주임 연구원 주루 글라벨그 2년 동안 10cm가 성장을 했습니다. 릴리언 박사 2달 동안 7cm가 성장했습니다. 최소 20년 이상 성장이 멈춰있던 성인들은 키가 크기 위해서 반드시 분비돼야 되는 이 성장 호르몬이라는 체계가 우리 몸에 있죠. 그리고 남자는 만 16세에서 17세, 여자는 만 14세에서 15세 때 이 성장판이 닫히면서 분비가 멈춰 성장도 멈추게 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 체계인데, 그런 메커니즘과는 달리 개개인별로 차이를 보이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 시기와 분비량이 성장판이 닫히고 호르몬 분비도 멈춘 성인들의 키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그 어떤 이유로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키가 자라게 되는 일이었죠. 이렇다 할 연구 결과를 내놓지 못했던 이 과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탈리아의 한 과학자입니다. 마르티니크 섬의 괴현상은 화산 폭발 때문입니다. 화산 폭발요? 괴현상의 이유가 화산 폭발 때문이라고요? 1902년 5월 마르티니크 섬 몽펠레산에서 발생한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이 화산 폭발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약 28,000명이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죽어나갔죠. 하지만 서서히 회복된 마르티니크 섬의 생태계, 그리고 27년 후 1929년이었습니다. 생존자는 죄수 2명, 정상화된 마르티니크 섬에 정착해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화산 폭발 당시 방출됐던 방사능 물질이 유전자 변이를 일으켰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이탈리아 박사는요. 이 에반드로의 주장은 장시간 방사능 물질에 노출된 생물체에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서 1948년 들어 모든 게 거대해지는 괴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히로시마의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이 원자폭발 이후 히로시마의 생태 변화를 본다면 10배 이상 커진 소나무 침엽도 있었고 거대한 괴물 메기와 괴물 지렁이까지 발견이 됐었습니다. 방사성 물질에 의한 유전자 변이로 성장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계속 분비가 되며 마르티니크 섬의 생물체들이 거대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1958년 의외의 현상, 섬 원주민들의 평균치로 낮아집니다. 포도나무 성장 주기도 정상으로 돌아가고 정상으로 돌아간 생물체의 크기, 거대한 동물들도 정상적인 크기의 새끼를 출산합니다. 당황한 과학자들, 마르티니크 섬에서 발생한 모든 생물체들이 거대해지는 괴현상, 하지만 이 괴현상은 10년 만에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개같이 멸망을 하게 되고, 마르티니크 섬 10년의 미스테리는 과학자들에게 아직까지 영원한 숙제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 10년 후 모든 것들이 갑자기 정상적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이게 과학자들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아직까지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정말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키 몇이길래? 여기 180 안 되는 분들 없잖아요. 아니에요? 시발년이라고요? 자, 다음 볼게요. 좀 재밌는 거 없나요? 랄프씨? 새로 고치면 새로 고침 한 번 더요? 알겠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있어요. 불교에서 섹스가 위험한 이유. 불교의 다양한 소지옥. 누가 존 베넷을 살해했나? 어버이날에 실종된 엄마. 둘 중에 뭐 할까요? 둘 중에 딱 하나만 할게요. 마지막으로. 우주는 재미없어. 우주는 재밌는 게 1도 없어. 맞죠? 랄프씨? 예. 우주는 지금 저희가 재밌는 썰로 해보고 싶은데 없어요. 예. 우주는 노잼이야. 엄마, 어망구 이야기. 어버이날에 실종된 엄마 볼게요. 자, 마지막 미스테리입니다. 자, 어버이날에 죄송합니다. 실종된 엄마. 자, 이 사진의 주인공이 엄마인 것 같아요. 2020년 5월 8일, 2년 전이네요. 어머니의 날에 콜로라도에 거주하는 두 딸의 엄마, 수잔 모퓨. 수잔 모퓨는 49살 때 느닷없이 실종이 됩니다. 경찰은 수잔의 자전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하여 사고를 염두했지만 수잔의 시체가 없었고 헬멧은 1km 넘는 거리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 경찰은 이 부부의 집에서 스파이펜을 발견했고 이는 수잔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해당 펜은 녹음 기능이 있었습니다. 수잔이 다른 남성과 그리고 불륜 관계가 있었죠. 제프는 이 수잔과 불륜 관계를 가진 남자입니다. 그리고 이를 꼼꼼히 숨겨 FBI도 제프를 찾는데 6개월이나 걸렸어요. 이 수잔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프라는 이 남자와 아주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은 수잔과 남편 베리와 베리입니다. 수잔은 남편 베리와의 결혼관계가 사실상 끝난 상태였는데 둘은 이미 이혼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경찰은 집에서 동물 마취에 쓰이는 캡을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남편의 것이었어요. 그리고 수잔의 DNA가 묻어 있었죠. 그렇다면은 남편이 수잔을 죽였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남편의 취미는 바로 동물 사냥 전문가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슴 머리들 걸려진 것들 보이죠? 그리고 이 남편은 베리는 이 마취제를 굉장히 능숙하게 다뤘습니다. 경찰은 베리를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경찰은 베리에게 수잔이 실종 당일에 무엇을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저 그때 뭐 집 주변에서 다람쥐 사냥을 했는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집 주변에 다람쥐 사냥을 한 총을 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흔적은 나오지 않았죠. 또한 베리가 수잔의 실종 당시 쓰레기를 여러 장소에 나눠버리는 모습을 CCTV로 포착을 합니다. 베리는 그저 쓰레기 불법 투기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베리는 상당한 갑부였고요. 경찰은 이 베리의 진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베리의 직원들은 당일 베리에게서 화학약품 냄새가 났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빼박인 것이죠. 자, 수자는 친구와의 문자에서 베리와의 결혼 생활이 괴롭다며 남편이 무섭다고 이야기를 한 그런 내용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베리가 수잔과의 결혼 관계가 끝이 나서 복수심에 마취제를 사용해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한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거짓 진술을 했고 또 직원들이 화학약품 냄새가 났다고도 했고 굉장히 의심스러운 이 베리입니다. 이 경찰은 2021년 5월 베리를 1급 살인 혐의로 체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좀 찜찜한 점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수잔이 소유한 레인지로버에 의문의 DNA가 발견이 됐어요. 해당 DNA는 3건의 미제 성폭행 사건과 부분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잔은 연쇄 강간범의 희생자였을까요? 법원은 살인죄 혐의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도 추가 재판을 제정하고 베리는 50만 달러 보석금을 내고 석방이 됩니다. 50만 달러면은 가만히 있어봐. 5억이네 5억. 추가 재판은 2022년 5월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군요. 6억이군요. 예. 2년 가까이 되고도 수잔의 시체는 발견이 되지 않았고 아내의 불륜, 수상한 남편의 행동, 의문의 DNA, 진실은 무엇일까요? 베리가 죽였다고 봐야죠. 예. 거짓 진술을 할 필요가 없었고 사냥에 아주 능통하고 마취제를 다루는 솜씨까지 있었다. 그럼 수잔을 죽였다라는 것인데 이 돈 많은 베리가 왜 수잔을 죽였을까요? 비응신 같은 놈 새끼. 돈도 많았을 텐데 그냥 헤어지고 다른 여자 만나면 될 텐데 굳이 수잔을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 참 이런 치정극을 보면 굉장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특히나 이렇게 가진 자가 뭐가 부족해서 그쵸? 왜 죽였을까요? 비영신 같은 놈 새끼. 이 사건이 이제 5월 달에 또 추가 재판이 있는데 저는 100% 베리가 죽였다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하나 더. 죄송하지만 이 씨발아 네 생긴 게 공포노이기. 너도 너. 네 얼굴은 호러물이야. 알겠어? 시볼 새끼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이제 좀 편안하게 게임 하나 조지죠. 게임 하나 야무지게 조지고 5시에 저는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6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인정하시죠? 쌈배 한 대 피죠. 여섯 시까지 하라고요? 아니에요. 5시까지 할게요. 예. 씻고 갈게요. 게임 할 거 하나 찾아놔봐. 여섯 시간 방송하는 것도 여러분들 오래 하는 거죠. 아니 누가 솔방하면서 이 시간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합니까? 예? 저니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부캐 꼈잖아 씨볼로마. 뭐 항상 11시가 방송 시간인데 무슨 소리입니까? 어제 일찍 잤잖아. 아이, 왜 그러세요? 또 아침에 또 머리 자르러 가야 돼요. 어제 5시간 하고 런 때렸잖아요. 진짜 오늘은 6시까지 해야죠. 방송 일찍 꺼야 되면 차라리 그날 일찍 오시던가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11시는 고정 시간대인데. 자, 우리 이런 걸로는 우리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해를 해주셔야 돼. 내가 어떻게 매일같이 막 8시간, 9시간씩 방송합니까? 조금 적어질 때도 있고 길어질 때도 있고 그런 거지. 기분 좋으면 저도 진짜 솔직한 말로 저도 뭐 진짜 정말 기분 좋은 날은 막 진짜 10시간이고 막 12시간이고 하잖아요. 예. 지금까지 총 11시간 방송한 날도 있었는데 뭐 예. 뭘 맨날 짧아. 이틀만 짧았던 거지. 어제랑 오늘. 예.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예? 무슨 소리예요? 무슨 개소리예요? 여러분들이랑 합의를 본 내용이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해요. 예. 수정이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예.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쉬는 동안 방송을 너무 하고 싶으셨죠? 하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하잖아요. 그냥 하는 말이셨어요? 형님 나이 벌써 36세이십니다. 할입으로 두말할 나이는 한참 전에 지났습니다. 알죠. 아는데요. 예, 아는데요. 아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 열심히 방송하는 것처럼 안 보여요? 예. 에이. 그러지 맙시다. 방송할 때마다 저도 마음이 불편해요. 왜 나에 대한 기준만 이렇게 엄격해요, 여러분들? 예? 아니 내일은 길게 해줄게 라고 합의하고 방송했지. 형은 진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번복이나 거짓말은 하지마. PTSD와 또 기싸움이냐 말한 건 지키고 합의를 하던가. 알죠 아는데요? 알면 열심히 해야지. 대체 뭘 알겠다는 거냐? 불편해요? 우리가 더 불편하다. 아이, 우리 서로 뭐 불편하게 그러지 맙시다. 그래 예. 우리 태훈이 고생 많았어. 평생 꺼져. 칡볼려나 안마방 달라고. 각장 내고 아휴. 코인은 하지 마라 그래도.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예, 양해해 주세요. 고생했어 푹 쉬어. 애들아 좀 보내줘라. 그래요. 1시간 재밌게 방송하고 또 끝내면 되지. 돈은 벌고 싶고 방송은 하기 싫고 팬들 때문에 억지로 방송하는 것 같은 태도가 참. 할 말을 잃네요. 가볍게 무시할게요. 말도 안 되는 억측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라면 해라. 1시간 더 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기싸움을 해 슈발로나? 기싸움 한 적 없습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들과 기싸움을 해요? 전 여러분들보다 을에 속해. 여러분들이 갑이고 제가 을이죠. 예. 여러분들이 갑이고 제가 을입니다. 예. 당연히 예. 여러분들이랑 이제 합의를 본 내용이에요. 이거는 예. 하루에 5시간 이상 방송하기. 그리고 25일까지 노휴방. 예. 지금 꺼져 그러는데 대하여 서바이벌 하자. 요즘 유행하는 꿀잼 게임이야. 제가 이미 제가 좀 늦게 한 건데요. 시골놈들아. 네. 50분 게임하고 갈 거면 그냥 지금 가라. 50분 동안 뭐 보라고. 50분 동안 재밌게 방송할 수 있죠. 네. 지금 가라. 5시간 채웠네. 왜 그렇게 또 왜 그래요? 제가 그러면은 6시까지 방송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 논리정연하게 말씀해 주실 분 계시면은 디코드로 와서 얘기해 보세요. 채팅으로 하지 마시고 저랑 말로 해 봅시다. 디코드로 와서 저한테 설명해 보세요. 정말. 예, 디코드로 오세요.
지금 겉으로는 퍼 웃으면서 인자한 척 스님 빙의했지만 속으로는 개청자 시공년들 질려버리네 생각하지? 아니요. 왜 그러세요? 아 이제 알겠다. 이 형 시청자들이 자기 방송 기다리는 사람 많아지고 안정감 느끼면 예전으로 돌아가는 와, 거겠네. 말 그 진짜 뒤로는 막한다. 어떻게 너 왜 이거? 그러니? 너 왜 이렇게 마음을 기다리는 그렇게 쓰니? 이렇게 믿게 말하면은 네 마음이 편해져? 그러지 마. 왜 나한테 그러냐? 진짜. 그게 참 서운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 들어와 보세요. 들어오셔가지고 라디오로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발언권 요청하시면 됩니다. 예,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발언권 요청하면은 제가 보도록 할게요. 기간타님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팀이요. 잘 들려요? 네, 들려요. 예,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저 시청자인데요. 어디 사는 몇 살이에요? 아니, 포항산 23살이요. 근데 말투가 왜 그래요? 아니, 약간 말투요?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 불만보다는 일단 그냥 말을 조금 안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예. 근데 그 방송 시간인 거 보고가 아니라 그 태영이 멤버들 일단 약간 무리를 일으켰잖아요, 사회적으로. 아니 씨발 거기에 왜 나와요?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요? 아, 진짜 가부 필살기 쓰지 맙시다. 이건 아니잖아. 왜 그런 가볼 게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잘못이죠. 그리고 지금 이 컨텐츠 있잖아요. 네. 대충 이거 하시면서 이제 방송 시간 1시간 때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때운다라는 표현은 저한테 제 방송 사전에 네. 없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메꾸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고요. 그리고 그 의도는 없습니다. 전 그리고 정말 본인이 무리를 일으키셨으면은 시청자들이 까라고 하면은 까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까라면 까고 그렇게 그렇죠. 굴르라면 굴르고. 애초에 지금 욕설이나 그런 게 좀 줄어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네, 이제 그것만 해도 어지 감지적진데 네. 왜 거기에 관해서 만족을 안 하고 방송까지 대충 하려 그러세요? 맞으실래요? 제가 오늘 방송을 대충 했나요? 아니 대충 했다기보다는 지금 너무 일찍 끄잖아요. 거봐요. 저 많이 최선을 다해서 오래 매일매일 네, 하고 네. 있어요. 예. 네? 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초에 방송을 어제도 대충 이제 늦게까지 안 하고 일찍 끄고 오늘도 이렇게 좀 내우려고 한다는 거는 조금 대충 한다는 느낌밖에 안 들죠.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 씨볼 새끼야. 아니야 이 씨볼 새끼야. 목소리 잠겼네. 개새끼야. 같은- 처자 씨발 새끼야. 아 형을 욕하지 말고 미안. 아 근데요 예. 진짜 좀 오래 좀 해주세요. 오늘은 딱 7시까지만 합시다 그러면. 아니 뭔 개소리야. 미친 소리 하고 있어. 오호 이 씨발놈이 하늘 같은 시청자한테 쌍욕을 박네 이 X 같은 년이. 그러지 마세요. 아 그럼 너 별풍선 몇 개 쐈어요 그러면은? 저요? 100개요. 근데 이거 얘기할 그건 있어. 얘기할 그 저거는 있다. 자격은 있다. 예. 치킨 처먹을 돈도 씨발 아껴가지고 쏜 건데. 일단은 너무 감사하고 우리 큰손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치. 예. 다음 분 볼게요. 자 아이디님 들어오세요. 발언권 드렸습니다. 동동님 들어오세요. 발언권 드렸습니다. 예. 자 아이디님 예예. 너 근데 너 솔직히 별풍 안 터져서 방송 일찍 끄는 거지? 아이 솔직히. 개소리야. 말과 짠소리 하고 있는데 여기서 1000개 터져도 나는 바꿀 생각이 없어요. 방송 시간은. 예. 자 개소리고. 아이디님. 자 예, 동동님 아이디님. 말씀하세요. 예. 아니 전에 그 정장님이 쓰실 때는 맨날 그 10,000개씩 달달하게 쏘실 때는 기분 좋아가지고 나 있다 이지라면서 1시간씩 맨날 추가하셔놓고서 저번에 방송 열심히 하겠다 해놓고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자 열심히 안 해요? 열심히 그거 하고 싶다며 뭐 난다며 방송 열심히 원해서 열심히 갔다 와서 미안하다며. 아이 씨발년들 개새끼들아. 야 이 씨발놈들아. 여기서 마방이 왜 나와 이 개새끼들아.
됐어, 니들이랑 얘기 안 해. 개새끼들. 아, 여기서 마방이 왜 나와? 아, 좀 그만 좀 해요. 아, 정말 너무하네. 자, 여러분들 방송할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기싸움하는 거 나도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루에 할 생각에 신이 난 윤태훈 씨. 하루에 5시간 이상 무조건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사실 이게 진짜 뭐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한 거지만 이게 그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예, 어떻게 하루도 안 쉬고 5시간 이상 방송 무조건 하면서 이걸 어떻게 지키기가 참 정말 쉽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아는 BJ들한테 물어봐요. 예, 정말로. 이게 뭐 합방도 아니고 혼자 솔방으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그 입 털고 하는 게, 그러니까 나의 그 노고를 알아달라라기보다는 좀 이제 입장 바꿔서 한 번 정도는 생각을 좀 해봐 달라, 뭐 이런 얘기지. 아우, 나 진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저 가는 게 난 너무 마음 아파. 예. 안 그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거 없고 진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우리가 이렇게, 아니 기분 좋게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5시까지 방송하고 6시간 딱 방송하고 방송하는 것도 그래, 너 뭐 하루도 안 쉬고 휴방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 뭐 이 정도는 좀 저기 하겠다 이래야지. 어떻게 하루에 9시간씩 막 그렇게 그런 방송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저 내일 또 머리도 잘라야 되고 오전에 11시에 때 약속을 했는데, 예. 방송할 때마다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이 시간이나 너무 좀 힘들어. 우리 의견 들어줘서 1시간 정도 더 해줄 수는 있잖아. 그런 선한 일이 쌓이면 우리도 착해져서 다음엔 잘 보내주잖아. 알겠으니까 길게 변명 그만하고 방종하세요. 또 찡찡대네. 6시까지 할게요. 예. 6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오늘 7시간 하는 거죠. 예. 일주일 만에 초심 잃었노 기읍 방송. 알았어. 그만 좀 해. 그만 좀 해요.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니까 또 그렇게 하는데, 뭐 없나요? 복귀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러냐. 내가 너랑 하자고 해도 시간 채우겠다. 예, 이 쉬발럼 극락이다. 감사합니다. 예. 솔직히 제가 뭐 이제 너 이제 좀 방송 편해지니까 슬슬 별풍선 밝히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별풍은 없더라도 저 구독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구독자 좀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프리카 구독, 유튜브 구독은 당연히 하셨을 테고. 네,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팬가입 감사합니다. 아이고,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예, 구독. 또 10개 감사합니다. 1개 감사합니다. 나요? 이지라알란에 자 10개다 시벌놈아. 팬가입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팬가입 해주시고 또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서른세개 감사드리고요. 6시까지 그러면 좀 야무지게 또 게임 방송 또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팬가입 감사드리고요. 자, 제가 좀 준비한 게임들이 있어요. 경찰 시뮬레이터가 있고, 그 PC방 운영 시뮬레이터가 있어요. 인터넷 카페 시뮬레이터. 그리고 재밌게 보고 있어요. 또 뭐 있죠? 또 뭐였지? 못 지키면서 큰 약속은 그 언제 숨바꼭질. 지키려고? 마방 다시 간다고? 프롬나이트. 그런 김에 7시까지 프롬나이트 있고, 해라. 네. 사죄의 의미로. 형이 계속 8시간 방송해라는 게 아니라 내일은 길게 할게 라고 합의하고 방송했으면 그 말들은 지키라는 거고, 내일 몇 시간 방송할지도 방송 키고 합의하고, 형은 진짜 새벽에 4,000명 고마운. 해줬으면 지금 좀 참아라 얘들아. 예. 얘들아 얘 적당히 건들자 이렇게 인자 안 쳐. 혼자 육각 떨다가 나중에 한 번에 터져서 사자우 나온다. 아, 진짜 여러분들한테 화내는 일은 없을 2시간 거예요. 뒤 여전히 나락치는 비응신들 분명 있을 텐데 대충 방종해도 내일 켜면 개꿀하면서 들어옴. 아이, 왜 그래요? 전당포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사실 전당포는 이제 뭐 3일 내내 했었고 영상들 보면서 형 복귀하면 하라고 말할라 해서 프롬나이트 하자 돼지형. 프롬나이트 한번 안마방 갔다 올 때까지 아유. 기다리는 우리 안 불쌍하냐 7시까지 그만해 하자. 씨바 새끼야 민무새 개새끼야 그만 좀 해 이제 그만 좀. 아이고 우리 신바 새끼님께서 100개를 나있다. 형님이 지는 모습 나있다. 처음 보네요. 파이팅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송리님 감사합니다. 제가 피곤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예 이제 다음날 위해서 다음날 위해서 그리고 또 오늘 머리 잘라야 돼가지고 그런 거니까 예,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뭐 6시까지 딱 하기로 했으니까 예, 자 기분 좋게 합시다 방송. 예.